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예언한 대한민국. 이문열 작가의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초등학교 교실이라는 제한된 공간 속에서 벌어지는 권력의 형성과 붕괴, 복종과 저항, 집단 심리와 개인의 윤리의식을 통해 한국 사회의 정치적 현실을 압축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작가는 이 작은 세계를 통해 인간 본성 속의 권력의 메커니즘을 섬세하게 드러내며 성장기의 도덕성과 현실 인식의 충돌을 서사적으로 풀어낸다. 중학교 2학년인 나는 어느 날 우연히 초등학교 시절의 기억을 떠올린다. 그것은 서울에서 지방의 작은 초등학교로 전학을 갔던 5학년 시절의 이야기였다. 당시의 경험은 단지 어린 시절의 추억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는 아직도 그 한 해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다. 그 시절 그는 서울의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라며 정직과 자유를 중시하는 교육을 받아왔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지방 발령으로 낯선 시골 마을의 초등학교에 전학을 가면서 전혀 다른 세계와 마주하게 된다. 그곳은 겉보기에는 평화롭고 단정한 교실이었지만 실상은 엄석대라는 한 학생에 의해 절대적인 권력 구조가 구축되어 있는 곳이었다. 엄석대는 그 반의 반장이자 실질적인 지배자였다. 그는 선생님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었으며 반 전체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의 지배는 노골적인 폭력이나 고함이 아닌 정교하고 치밀한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졌다. 아이들은 그의 말에 절대 복종했고 감히 반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숙제를 대신해주고 심부름을 다녀오며 그에게 충성을 다했다. 처음 나는 이 구조에 반발한다. 그는 서울에서 배운 원칙과 상식, 그리고 개인의 존엄함을 믿었다. 그래서 엄석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때로는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며 친구들에게 말한다. 이건 이상해. 우리가 왜 이의 말을 들어야 하지? 하지만 그의 반항은 오히려 친구들의 냉소와 거리감을 낳는다. 그들은 엄석대의 통제 속에서 자신들이 더 편하고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었고, 새로운 전학생의 반발은 그들의 체제를 흔드는 불편한 도전이었다. 나는 점점 고립감을 느끼게 된다. 친구들과는 점점 멀어지고 혼자 남겨진 듯한 느낌 속에서 혼란에 빠진다. 이러한 고립감은 결국 나를 변화시킨다. 그는 점차 자신도 모르게 엄석대의 지시에 따르게 되고 숙제를 대신해주기도 하며 때로는 다른 친구들을 감시하는 역할까지 하게 된다. 그 자신은 이러한 행동에 대해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이렇게 말한다. 이게 현실이고 나 혼자 영웅 노름을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 처음엔 혐오하고 거부했던 권력의 논리에 점차 익숙해지고 마침내는 체제 안에서 인정받기 위해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된다. 어느 순간 그는 엄석대의 체제 안에서 가장 충실한 부하가 되어 있었다. 그의 저항은 이미 무력화되었고 도덕적 양심은 체면과 타협하며 사라져갔다. 그는 자신이 진정한 정의와 원칙을 버리고 편안함과 인정욕구에 굴복했음을 점점 더 자각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이전보다 더 많은 친구들과 가까워졌고 학교 생활도 더 평탄해졌다는 점에서 스스로를 위로한다. 6학년이 되던 해 기존의 담임 선생님이 교체되고 새 담임 선생님이 부임한다. 새 선생님은 엄격하면서도 아이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무관심이 아닌 관심으로 아이들을 대한다. 그는 학급에서 무언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곧 엄석대의 비정상적인 권력 구조에 주목한다. 엄석대는 새 담임의 체계에 반응하지 못하고 점차 당황해한다. 선생님은 숙제 대리 제출, 친구 감시, 불합리한 지시 등을 철저히 추적하고 엄석대의 행동에 직접적으로 질책하기 시작한다. 권력이 점차 무너지는 상황에서 아이들은 이제까지 감춰왔던 불만을 하나씩 드러내며 엄석대를 공격하기 시작한다. 이전까지 엄석대를 향해 굴종적이었던 아이들은 돌변한다. 그들은 그를 조롱하고 따돌리며 마치 과거에 충성을 바친 자신들의 행위를 부정하기라도 하듯 더욱 격렬하게 엄석대를 비난한다. 나 역시 이 변화를 관망하면서도 죄책감과 모호한 감정을 느낀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자문한다. 나는 정말 잘한 걸까?
그 체제 속에서 내가 했던 일들은 정당했는가? 이 장면은 단지 엄석대의 몰락보다는 집단의 위선과 변덕, 기회주의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권력자 하나가 사라진다고 해서 정의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며 그 권력에 복종하고 침묵했던 자들도 사실은 공범이었던 것이다. 엄석대는 조용히 아무 말 없이 교실을 떠난다. 그 누구도 그를 진심으로 위로하거나 그의 입장에서 그 체제를 되돌아보지 않는다. 그는 한순간에 외톨이가 되었고 철저하게 고립되었다. 그리고 아무도 그가 왜 그런 방식으로 권력을 유지했는지, 어떤 책임을 지고 있었는지를 되묻지 않는다. 그 후 나는 중학교 진학과 함께 다시 서울로 돌아가게 되고 이 사건은 과거의 일처럼 그의 기억 속에 묻혀 있었다. 그러나 수년 후 신문에서 국회의원 후보 명단에 엄석대라는 이름을 보게 된다. 그때 그는 다시금 그 시절을 떠올리며 혼잣말처럼 말한다. 그가 다시 돌아왔구나. 이름만 바뀌었을 뿐 세상은 여전히 그를 필요로 하는가 보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단순한 교실의 권력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 이 작품은 나의 성장을 통해 보여주는 한 개인의 윤리의식과 그 한계, 그리고 사회가 요구하는 현실주의적 태도의 충돌을 담고 있다. 주인공은 한때는 영웅이 되고 싶어 했고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서고자 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체제에 굴복하고 권력의 편에 선 뒤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며 살아간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는 영웅에 대한 갈망은 여전합니다. 특히 위기 상황이나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때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구원자의 등장을 기대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독재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소설처럼 뒤늦게 엄석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엄석대가 권력을 휘두르는 동안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연대하는 시민 의식의 성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소설이라는 이야기를 넘어 현재 우리나라 사회의 다양한 권력과 개인의 선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엄석대와 같은 명백한 폭력적 권위는 약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사회 속에는 형태만 바꾸어 우리 주변에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경제 권력, 신문이나 방송을 통한 여론 조작, 법조 카르텔 등이 그 예입니다. 새로운 담임교사의 등장을 기다리기보다는 스스로가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되새겨야 합니다. 공정과 정의를 향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지금, 진정한 영웅은 외부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불의에 맞서고 연대하며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노력 속에서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